운동심리치료사 근육몬 귀염둥이입니다. 오늘은 폭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볼까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폭식이 계속된다 하는 이야기 말고 폭식을 하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폭식을 일으키는 첫 번째 긍정적인 이유, 당신이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가진 기질이나 성향은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삶에서 추구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그 중에서 삶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는 욕구가 높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낼 때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폭식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분 단위로 플래너를 짜놓고 24시간을 꽉 채워서 무언가를 꼭 해내야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쳐요. 그 계획이 일주일에 한 번 지켜지면 대단하다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그걸 해내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고 그 계획이 무너질 만한 합당한 이유를 폭식에서 찾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합리적인 변명일 때도 있었고,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지치는 시간이면 섭취라는 행위를 계획처럼 실행했던 거예요. 지금 시간이 비니까 미리 점심을 먹을까? 지금 과자를 먹어버렸네. 그럼 이따가 저녁을 좀 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쪼여놓는 거죠. 거기에 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70%를 수행해도 실패, 90%를 수행해도 실패, 20%만 수행했을 때는 나가 죽어라 하는 식으로 본인을 질책해요. 그런 스트레스로 또 폭식을 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분들은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자신의 몸 등 본인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려는 욕심 때문에 반나절만 살았는데도 엄청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에너지를 다 채울 만큼 먹지도 않죠. 그렇게 폭식으로 이어져요. 아마 아무도 없는 일과가 다 끝난 저녁 시간에 폭식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든 철장에서 나와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다 보니 폭식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폭식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폭식증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폭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돼요. 어느새 질책하는 게 습관이 돼서 본인을 낮게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아주 열정적이고 욕심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무리한 계획을 세웠구나, 내가 누구보다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계획을 절반으로 뚝 잘라버리세요. 그 절반 중에서 하나라도 실행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죠. 무리한 계획에 짓눌려서 병자가 되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행복만 쫓다 보면 현재도 미래도 행복은 없어요. 지금부터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쌓아가야 미래에도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폭식의 두 번째 긍정적인 이유,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때까지 본인을 혹사시킨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누구보다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폭식을 해요. 스트레스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잘 버텨준 나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오늘도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너무 고생했으니까 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본인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몸도 지쳤고 밖에 나가서 뭘 하자니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제일 만만한 선물이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어주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폭식을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왠지 나를 더 죽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원치 않는 보상체계라는 느낌. 그래도 순간의 쾌락이 달콤해서 나를 위로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폭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거랑 연장선으로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나를 위로할 줄 몰라서,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서 폭식을 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랑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위로하고 스스로 안아주고 싶은데 이 방법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처에 약을 바르기보다 상처받아서 놀란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명 본인들도 답답해요. 어떤 날에는 달콤한 것이 위로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쌓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까와 똑같은 해결 방법이지만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폭식을 자꾸 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보다 본인을 사랑해서 그래요. 잘 해주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저는 그게 나이키예요. 아무리 시장에서 흙묻히면서 일해도 나이키를 입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땀을 흘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관리받는 거, 나를 위한 거에 돈 쓰는 거 등이 있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명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폭식의 세 번째 긍정적인 이유, 섬세한 센서 기관을 가져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보통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의 내 감정을 섬세하게 캐치해요. 꼭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과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잘 느끼죠. 그래서 누구보다 삶에 즐거움이 많고 짜증도 슬픔도 많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때마다 감정 전환용으로 폭식을 해요. 이 폭식이 짜증나거나 슬프거나 하는 그런 저조한 감정선에서 대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감정에 대응하는 체계로 폭식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에도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무던함을 미덕으로 생각해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표현을 잘 못해요. 눈치껏 행동해야 되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막 좋은 일 있다고 티를 내거나 사회생활 속에서 또 슬픈 일 있다고 너무 티를 내면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웃기게도 정말 슬픈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슬픈 감정을 보이면 그것도 불편해합니다. 무엇이든 절제하면서 적당히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무언의 강요를 받습니다. 억눌려요. 그게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욕구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표출되지 못한 에너지들을 폭식으로 푸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은 내 감정을 잘 이용하는 법만 찾으면 진짜 창의력 있고 다채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사실 이런 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승화시킬까를 찾아보세요.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알아차림을 배웠어요.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들이 나를 에워쌀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기쁠까? 지금 나는 왜 짜증이 나지? 내가 지금 느끼는 짜증을 표현하면 서운한 감정인 것 같네. 왜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까?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구나. 지금 이 감정은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던 마음이 잘 안 풀려서 좀 아쉬웠던 거구나.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죠. 그 외에는 단순하게 욕을 좀 많이 하거나 그냥 웃어버립니다. 폭식의 네 번째 긍정적인 이유, 에너지가 잘 돌아가는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빨라요. 남들보다 머리도 잘 쓰고 행동력 있고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도 에너지 소비량이 월등해요. 그래서 자주 배가 고프죠. 이게 사실은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잘 안 쪄요. 대신 지금 유행하는 스키니한 몸매는 아닌 거죠. 그보다 훨씬 더 탄력 있고 힘 있고 건강한 체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무시하고 완전히 마른 몸매를 롤모델로 삼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자기 중심에 두다 보니까 여기서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움직였으면 훨씬 더 탄력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는데 괜히 숨 꽉 참다가 한 번에 내몰아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해결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드세요.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몰아서 먹어요. 그게 과식이죠. 과식이 반복되면 폭식이 돼요. 평소에 너무 가공된 음식만 바로 내 옆에 안 두면 돼요. 자주 먹을 수 있게 손 닿는 곳마다 건강한 간식을 두세요. 뭐 삶은 계란, 견과류, 귤, 단감, 뭐 단호박 쉐이크, 콜라비 등등 최대한 자연 모습에 가까운 간식들 있죠. 그런 거를 곳곳에 두시고 빵이나 과자, 젤리 같은 가공의 끝판왕 간식들은 조금 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 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어줘요. 내 자율성도 충족시키면서 에너지도 채우는 거죠. 중요한 건 폭식 후에 절대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와우 엄청 먹었네. 배가 아프지만 배가 고프지는 않네. 라고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조금 후회될 듯이 먹고 그 후에 다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시작하세요. 다시 양치를 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워서 재밌는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가방을 울러매고 신발을 신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요. 폭식에 대한 생각은 다 잊고 아이고 든든하다 하면서 다시 생각을 진행시키세요. 그리고 폭식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 때마다 내가 가진 열정과 애정과 섬세함과 활동력을 생각하면서 다시 좋은 방향을 향해서 노력해 나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보세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달릴 거니까 우리 같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요. 지금까지 근육몬 귀염둥이였습니다.